오늘은 쌍곡선의 방정식 문제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쌍곡선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실제 기출문제에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 도형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표시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걸 그래프를 그릴까 아니면 그냥 대수를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풀어나갈까도 결정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만약 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에서 문제를 풀 방법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충분히 정의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물론 지금 1번처럼 1번을 보여드릴 텐데 1번처럼 그래프를 전혀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에서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a분의 b를 보시면 a분의 b가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가 생겼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초점의 좌표가 10,0이다. 한 초점의 좌표입니다. 그죠? 한 초점의 좌표가 10,0이고요.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즉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초점도 10,0 마이너스 10,0. 그죠? 중심이 원점이 됐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이 C의 제곱이니까 C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10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수로 갈 것 같죠? 그리고 쌍곡선 주축의 길이는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2A였습니다. 결국 이제는 방정식이죠? 우리는 A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축의 길이고 이제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양수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B가 4분의 3A가 되고요.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집어넣을까요? A제곱, 자, 16분의 9에 A제곱이 100이 되겠고요. 자, 16분의 25죠. 자, 그래서 25와 100을 약분해 주시고요. 그럼 4, 64, 그래서 A가 8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주축의 길이는 2A이기 때문에 16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했고요. 거리차가 일정하다는 건 이용은 안 했네요. 안 했고 대신 주축의 길이가 2A였던 걸 기억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육형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평가 문제인데요. 3점짜리지만 그림이 그죠? 약간 무섭게 보이죠?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쌍곡선을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4는 분모로 내려줘야겠죠. 실제로 A제곱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초점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 초점 F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네요. 원이 있고 쌍곡선과는 이쪽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죠? 자, 이 점에서 만나겠네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A, 0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A 제곱이 4분의 9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었던 좌표는 2분의 3,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점은 자, 2분의 3,0이다. 예. 그다음 우리가 2, 4분면 있는 쌍곡선 위의 점 P에서 원C에 접선을 그었다고 했죠. 접선을 그으면 우리가 꼭 표시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이다. 예, 그죠? 잘 안 보이시겠다. 자,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확인한 것을 그래프에 꼭 표시를 해주셔야 실수를 안 하겠죠. 자, 접선을 그었고요. 이때 접점을 Q라고 하고 PQ의 길이가 10이다. 이 길이를 줬네요. 그럼 왠지 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반지름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점만 알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C의 제곱은
자, a제곱과 b의 제곱이 합이다. 그럼 a제곱이 4분의 9고요. b의 제곱이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69인가요? 그러면 이제 초점의 좌표는 c,0니까 2분의 13, 0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2분의 13, 0이니까 둘의 차이가 5가 되니까 반지름이 오네요. 그럼 여기도 오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12 오니까 제곱 하시면 이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13. 그죠? PF의 길이가 13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13이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두 초점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긴 길이가 13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구하고 싶으니까 L이라고 할까요? 자, L. 지금 우리가 PF'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이 뺀 게 뭐죠?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 2A였죠? 2. 자, A 값이 얼마였죠? 2분의 3이죠? 자, 없어지죠. 자, 그래서 3이 되니까 이 부분이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PF'의 길이가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 되게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정의를 활용하니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성질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서 본인들이 직접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구하셔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우리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자, 쌍곡선의 점근선과 직선 x는 4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중심이 원점이고 점 P를 지나는 원이 쌍곡선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AQ와 BQ의 곱의 값을 구해라. 자, 수능에 출제됐던 3점짜리 문항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저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않지만 문제 조건에 맞게 최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요. 자, 쌍곡선 점근선이니까 우리가 보시면 용 찍을까요? 예, 4, 3을 찍은 이유는 점근선이 4분의 3x이기 때문에 그죠? 이 기준으로 그죠? 자, 이렇게 점근선이 나갈 겁니다. 제가 한쪽만 그렸는데요. 자, 이쪽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쌍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겨서 빠져나갈 겁니다. 자, 4,0을 지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했던 점근선과 직선 x는 4가 1, 4분을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니까 그 4,3이라는 점이죠. 자, 지금 아마 이 그래프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한번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4,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죠? P를 지나는 원이니까 지금 4,3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P를 지나는 원이 제 쌍곡선과 1,3을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요. 얘가 이제 원을 그리면서 그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Q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5,0이고요. 근데 이 5,0이 의미가 있죠. 초점이 5,0인 거 보이시나요? 16 더하기 9, 25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 점이 되겠네요. 그죠? X가 맞는 두 점 중에 하나 A. 초점이죠, 초점. 그러면 저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5에서 만나겠네요. 그쪽이 B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Q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 위의 점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A였고요. 여기가 B였고요. 그죠? 자, 이 중심이 있고요. 5. 반지름이 5씩 되고요. Q는 원 위의 점입니다. 그죠? 여기서 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Q가 어딘가 그 있는데 우리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기억나시나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수직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가 10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은 이 둘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를 저는 P라고 놓고 얘를 Q라고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자, P 제곱과 자, Q의 제곱의 합이 100인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건 뭐냐면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Q가 쌍곡선 위의 점이죠. 그럼 여기가 초점거리고 여기도 초점거리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P-Q가 차이가 2A가 되니까 A가 4죠. 그래서 8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자, P 빼기 Q의 제곱에서 88, 64인가요? 64에서 자, 이 부분을 없애야 되니까 더하기 2PQ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서 32가 되고 그죠? 36이 되죠. 36이 되고 PQ가 18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물었던 게 뭐냐면 AQ와 BQ의 곱이기 때문에 PQ의 곱을 물었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웠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약간 왜곡돼 보이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림을 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만 다시 그리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3번 문제 좋았네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4번은 자, 쌍곡선의 초점을 지나고 점근선과 평행한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쌍곡선은 대칭이 돼 있죠. 대칭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한쪽만 구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구하기 위해서 144로 나눠 보시면 16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y의 제곱은 1. 그죠? 자, 그래서 16과 9를 더하면 25가 되니까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니까 자, 여기 제가 마이너스 5라고 하나 표시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점근선과 평행한 4개의 직선이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면서 그럼 점근선이 y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한쪽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쪽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쪽 초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전체 길이가 다 똑같은 마름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 하나만 풀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자, 5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이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가 자, 5 곱하기 4분의 3에서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보시면요.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4분의 3이 높이가 되겠죠. 4분의 15라고 적을까요?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 있죠? 4개. 제가 그림은 일부만 그렸지만 이쪽으로 4개가 다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그림을 그릴 필요 없어서 한쪽만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면적이 2분의 75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 확인하실 게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불필요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잘 확인하셔야지 쌍곡선을 진짜로 그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이번도 수능 기출인데요. 쌍곡선의 두 초점을 각각 F와 F'이라고 하고요. 자, 꼭지점이 아닌 쌍곡선 위에 한 점 P의 원점에 한 대칭인 점을 Q라고 하자. 실제로 우리가 평면곡선은 항상 대칭성이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칭을 만들어줬죠, 문제에서. 자, 그때 사각형의 넓이가 24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P의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대칭이 되고 밑변에 대해서 높이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만 고민할 겁니다. 그럼 이 넓이가 12가 되겠죠. 이제 Q는 잊어버리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P의 좌표에 대한 절대값의 합을 구해라. 그죠? 그러니까 P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1사분면이라고 보여줬지만 뭐 이 좌표가 그죠?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마 절대값의 표현을 준 거고요. 우리는 그냥 양수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점에 대해서 확인하실 게 5하고 4니까 합이 9가 되겠죠. C의 제곱이 9가 되니까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밑변이 6이 되겠죠. 2분의 1에 6에다가 자, 높이 B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볼까요? 자, 절대값 B를 하시면 이 넓이가 12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B 값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A, B도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곡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5분의 A 제곱이고요. 자, 4분의
BA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16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4 넘으면 5가 돼서 A제곱이 25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 A가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9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철저히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개념과 한번 연결시켜 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쌍곡선의 방정식 문제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